속보입니다.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럼 내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호되는지 정확한 공문을 보면서 10분 안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 한 번이라도 돈을 넣어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바뀐 제도 꼭 보시고요. 소중한 내 예금 꼭 지키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공문을 냈죠. 자, 9월 1일부터입니다.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자, 대통령령 개정안이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얘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9월 1일부터 여러분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는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가 바뀌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내용을 공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1억 원까지 적용되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까지 적용되는 금융기관이 어디냐, 이거 많이들 궁금하십니다. 뭐 당연히 은행이 포함되겠죠. 아, 나의 예금의 한도가, 보호받는 한도가 1억 원까지 되는 게 은행, 그 다음에 저축은행, 보험사, 투자 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보면은 뭐 보험사도 된다더라, 투자 매매 사업도 된다더라, 종합금융사도 된다더라 라고 나오는데, 그럼 보험사는 무조건 넣으면 1억까지 보장되나?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는 보험사를 통해서 뭔가 상품을 가입했을 때 거기에 예금과 같은 성향의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만 되는 겁니다. 뭐 전체 상품이 다 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를 봐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제가 있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 지역조합 되냐, 그러니까 단위농협이죠. 단위농협 되냐, 뭐 수협 지역조합 되냐, 신흥협동조합 신협되냐, 뭐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되냐, 여기도 1억 원까지는 이제 보호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위농협과 이런 신협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1억 원까지는 이제는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나는데, 여기 요쪽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한마디로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거고, 상호금융 중앙회가 책임져 주는 거는 이렇게 지역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각각의 그 상호금융 중앙회가 책임져 주고 있다는 거. 요게 약간 차이점이지만 일단은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은행이나 어쨌든 뭐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있는 상품 파는 거 다 보호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예금 등 이렇게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꼭 무슨 상품을 드실 때 이거 예금자 보호돼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예적금이라든지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 예탁금 등 이런 것들입니다.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 상품들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호되지 않는 상품, 대부분이 운용 실적에 따라서 지급액이 변동되는 이런 투자 상품들입니다. 펀드라든지 아니면 후순위 채권이라든지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을 제외한 주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억 원까지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겠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금융회사에 가서 금융상품을 가입했을 때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되는 거, 우리 시니어분들 잘 들으세요. 예금자 보호가 돼요? 라고 명확하게 물어보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 그러면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이거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이에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나왔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자, 9월 1일 이전에 그러면 가입했던 예적금도 1억 원까지 보호가 되냐, 이거 정말 궁금하시죠? 당연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언제 가입했다 그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9월 1일 이후부터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그게 언제 그 전에 가입했던, 그 후에 가입했던 뭐든 간에 1억 원까지는 보호가 된다라는 거. 자, 공문에 적혀 있습니다.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호되냐. 자, 예금자 보호는요, 원칙이 그겁니다. 원금과 이자 다 포함해서 한도에 들어와요. 무슨 뜻이에요? 이자 포함해서 1억 원까지입니다. 만약에 이자 합쳐서 1억 원이 넘어가, 그러면 1억 원 넘어가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예금자 보호의 상식이죠. 원금과 이자에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어떤 궁금증도 생깁니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예금자 한도는 1억 원은 어떻게 적용되냐?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은행에 3개의 계좌를 갖고 있어요. 통장이 3개인 거죠. 한 통장에 3천, 한 통장에 4천, 한 통장에 5천. 그럼 우리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됐었죠? 한 은행에서 그러니까 다 합산인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통장별로 1억 원이 아니라 은행별로예요. 은행별로. 그럼 총 예금이 1억 2천이잖아요. 합쳐보면 이 중에서 1억 원만 보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을 했었죠. 금융기관마다. 예, 이건 상식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1억 원까지 보호되는 게 금융기관당, 아시겠죠? 계좌당 아니에요. 금융기관당.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에서 모든 통장 다 포함해서 1억 원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런 게 생깁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 예, 이런 금융기관이 달라.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은행 다 달라. 금융기관이 달라. 각각의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은 어떻게 조정되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각각 보호가 된다. 그래서 A은행에 9천, B은행에 8천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각각 1억 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각각 전부 보호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저축,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 한도 1억 원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같은 경우가 사회보장적 성향이 있는 상품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별도로 각각 1억 원씩 보호가 됩니다. 자, DC형,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 퇴직연금 중에서 기여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급여형은 안 됩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급여형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요. 이런 기여형 아니면은 개인형 퇴직연금 요거 되고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돼요. 자, 이게 약간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이런 거 하실 때에 상품들 중에서 이 예금 성격으로 투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다 투자 쪽으로 나가지 않고요. 어떤 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립금 중에서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영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거는 이제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되고요. 사고보험금 된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어떤 분께서 A은행에 예금 6천만 원. 오케이, 뭐 예금 6천이니까 1억 원까지 보호 되겠죠. 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 원. 이거 A은행에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A은행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금 6천 있고 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 원 있고 DC형, 기여형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영되는 적립금 1억 5천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런 DC형 퇴직연금 중에서 예금으로 운영되는 것들입니다. 투자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예금으로 운영되는 적립금 1억 5천만 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같은 은행에 다 몰려 있는데 어떻게 되냐. 자, 예금 6천만 원 당연히 보장됩니다. 연금저축신탁 1억 원, 1억 원 안으로 들어오죠. 보장돼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 원 보장됩니다. 근데 뭐야? 각각 보호된다. 각각. 왜? 이건 사회보장성 개념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각각 보호를 해줍니다. 예, 공문에 써져 있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공문에 각각 보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약간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뭐 그 퇴직연금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렸던 거고, 중요한 건 그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아하, 1억 원으로 이제는 한도가 상향이 됐고 내가 그 안에서 예금자 보호를 안심하고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럼 뭐가 됩니까? 내가 이제는 분산했던 것들, 나 5천만 원 그동안 5천만 원이었으니까
불안해서 5천만씩 끊어서 다 각 은행에 넣어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1억 원까지 보장받으니까 분산해서 예금할 필요가 많이 없어지겠죠. 이런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지금 9월 1일부터 이제는 예금자 보호가 1억 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축은행 쪽에 돈이 좀 몰리겠죠. 당연히 저축은행이 이자가 좀 많다 보니 저축은행도 1억 원까지 보장이 되니까요. 똑같이. 그래서 좀 더 이자가 많이 주는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니어분들 위해서 조금 당부의 말씀드리면, 그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쪽은요 항상 그 리스크를 잘 보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문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우리 근처에 있는 뭐 이 금융권이 뭐 소문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일단 의심 먼저 하십시오. 소문이 안 좋다, 뭐 뉴스에 뭐 부실하다, 이렇게 뉴스에 뭐가 나오면 저라면 일단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호금융은 말 그대로 상호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해요. 물론 1억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금보험공단에서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이 우리 옛날에 기억나잖아요. 저축은행, 부산에 있던 저축은행들 망했을 때 그때 얼마나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까? 돈 찾기도 어려웠었고, 보장은 되지만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잘 두들겨 보고 소문 듣고 상호금융은 제2금융권을 알아보시는 게 좋다. 자, 어쨌든 간에 1억 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불편한 점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항상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그 다음에 어떻게 제도가 바뀌고 있는지, 정책들 매우 중요하죠. 9월 1일부터 이제는 1억 원까지는 보장이 되는구나. 나 지금 통장에 몇 천만 원 넣어놨는데 이거 그대로 보장되는구나. 5천만 원 넘어가도 이제는 보장이 되는구나. 9월 1일부터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